네, 반갑습니다. 루시아트의 장우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마약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마약에 중독된 형사가 수사를 펼친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의 드라마이죠. 드라마에서 마약에 중독된 지성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지성 배우의 연기, 과연 마약에 중독된 상태와 금단 증세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충분히 사실적인가 라는 질문을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가 굉장히 물론 제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기가 굉장히 훌륭하냐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기가 사실적인가라고 한다면 사실적이지만 사실과는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 지성 배우가 특히 금단 증세를 나타내는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눈이 빨개지고 몸을 떤다든지 여러 다양한 신체 증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일관성 있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관성 있게 그 캐릭터를 표현하고 그 장면을 효과적으로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설계된 반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마약이 되는 주요 마약인 레몬뽕이라는 마약 자체도 아마도 합성 마약이라고, 신종 마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들이 사실 어떤 성분이 있는지도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반응이 사실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하기 좀 어렵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약은 사실 크게 나왔을 때 그 효과와 기능과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업 계열이 있고 다운 계열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환각을 주로 일으키는 어떤 세 번째 분류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각성과 저하와 환각이 위주가 되는, 사실 마약마다 특성이 달라서 어떤 것들은 각성시키고 즉 업시키고, 어떤 것들은 저하시켜서 이완하고, 어떤 것들은 환각이 위주로 되는 어떤 마약들이 이렇게 나눠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합성 마약 중에서는 이 업과 다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레몬뽕이라는 마약 자체는 사실 이런 면에서 어떠한 마약이 어떤 성분들과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마약을 소재로 정하고 영화적으로 혹은 드라마적으로 그릴 때 이것들이 얼마나 사실적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영화에서는, 드라마에서는 이것들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장면에 대한 많은 고문들과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통해서 사실적인 부분들, 구체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고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고 있지만, 사실 마약의 종류와 성분과 혹은 이것들이 기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신체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성 배우의 연기가 어쩌면 이게 사실적이지 않을 수 있고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눈이 계속해서 빨개지는 부분도 그런데요. 사실은 매번 이렇게 눈이 빨개지는 것은 특히나 그 금단 증상이 일어날 때 눈이 빨개지는 것은 사실은 이 마약 중독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거지, 사실 매번 그렇게 눈이 빨개지고 갑자기 빨개진다든지, 혹은 이것들이 사실은 보통은 대마를 복용했을 때 초기에 나타나는 증세가 눈이 빨개지는 거고, 물론 업결의 필로폰이나 다양한 것들을 그 관련된 마약을 복용했을 때도 이제 눈이 충혈되는 현상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매번 눈이 충혈되는 것들은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가 사실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 들어오자면, 영화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마약을 사용하고 중독되고 이 증상과 여러 가지 신체 반응들을 연기할 때는 연출, 그리고 작가, 배우들 세 사람이 혹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이 스태프들과 혹은 출연진들과 함께 상의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사실 합의해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실제로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마약이라고 한다면 응당 이러한 표현들과 이런 반응이 있다면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때로는 사실과는 달라도 채용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에서는 사실 삶과 닮아있지만 삶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보다 사실적으로 보이고 리얼하게 보이기 위해서 연출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들이 왜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사실과는 다른 표현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조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 마약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도 지금 현재 예술인들을 위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술인들이 마약 중독을 예방하는 게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고, 또 혹은 이러한 중독의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즉 재활하고 다시 이것들을 조금 이 사회적 문제와 이 개인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 또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 지금 좀 망설여지긴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하지만 짧게만 말씀드려 본다면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최신 이론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인지적인 사회학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혹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개념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생활 패턴, 생활의 모습들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것 자체가 이 해결하는 치료의 방향성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립이 되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정적이지 못한 수입과 불규칙적인 패턴과 불안정적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취약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마약 중독을 해결하는 치료하는 그런 방향성을 삼고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 밸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중독 재활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본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마약 중독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처벌을 통해서 혹은 격리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재활을 하고 이것들을 그 병적인 개념, 병이 걸린 개념으로 해서 치료하는 쪽에, 재활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사실은 보다 합리적인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많은 연구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범법자이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벌 위주의 어떤 방식과 대처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마약 중독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연구자들과 치료자들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마치 당뇨병처럼 지속적으로 평생 관리를 하고 평생 치료를 받고 재활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한다면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시도하고 그걸 통해서 저지른 범죄 자체를 옹호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병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인 그런 걸렸을 때, 마약에 중독됐을 때 그것들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게끔 모든 사회 시스템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이것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조금 뜬금없이 마약 중독에 대한 혹은 치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제가 커넥션 드라마를 보면서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어떤 치료와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뒤에 많이 말씀드렸네요.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한번 이것들을 독립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